상공 10km에서 누워서 쏘는 최악의 무기 볼터렛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바닥을 보며 쏘는 총이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무기 볼터렛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을 당시 항공기는 가장 급격한 진보를 보였습니다. 항공기는 지상의 탱크 같은 무기나 바다 위의 군함과는 달리 지리적 영향을 적게 받았는데요. 적진 어디든지 쉽게 침투해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폭격을 통해 기반시설을 몽땅 태워버리기도 하고 이를 통해 전세를 뒤집는 일 또한 빈번하게 일어났죠. 이렇듯 대규모 폭격에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되자 폭격기를 저지하려는 요격기들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폭격기를 요격기가 나서서 대응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폭격기가 힘을 못 쓰게 되자 이번에는 요격기로부터 폭격기를 보호하기 위해 호위기를 대동하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대량의 항공기들이 뒤엉키며 어지럽게 전투를 수행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폭격기는 적진 깊숙한 곳을 제대로 폭격하기 위해 최대한 멀리 비행해야 했지만 폭격기를 호위할 수 있는 호위기들은 멀리 비행하기가 힘들었는데요. 호위기는 기동성을 살려 적의 요격기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폭격기처럼 육중하지 못했고 연료도 얼마 씻지 못했습니다. 즉 폭격기는 일정 거리만 호위를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적진에 들어가야 했죠. 이것은 폭격기를 대량으로 운용하던 미국에게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상대였던 독일은 호위기의 작전 반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호위기가 기지로 돌아가는 시점에 요격기를 투입해 무방비 상태의 미국 폭격기를 공격하곤 했습니다. 미국은 대책이 필요해졌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호위기의 작전 반경을 늘리는 건데 당시 기술로는 엔진 연비를 높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연료 탱크를 크게 만들자니 기동성 저하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폭격기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호위기가 사라지는 시점부터는 폭격기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면 전처럼 맥을 못 추리고 당하는 일은 없어지겠죠. 그럼 폭격기가 스스로를 방어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장갑을 늘리거나 견제용 무장을 장착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장갑을 튼튼하게 만들면 장갑 무게 때문에 폭장량이 줄어듭니다. 뭐 어떻게 꾸역꾸역 무장을 싣더라도 멀리 날아갈 수가 없어 결국 폭격기의 본질을 잃게 되죠. 미국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보다가 폭격기를 보호할 방법으로 자체 무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려 11정의 12.7mm M2 중기관총을 달아버리는데요. 폭격기의 기수부터 동체 중앙, 꼬리 날개, 동체 상단 부분까지 모조리 M2 중기관총을 달아버리죠. M2 중기관총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B-27은 11정의 기관총으로 적들을 견제하는 데 성공하나 싶었지만 실전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형 폭격기에 달린 기관총으로 적의 빠른 요격기를 맞춘다는 것은 비비탄으로 벌레를 쏘아 맞히는 수준이죠. 그래서 대형 폭격기들이 편대를 이뤄서 동시에 탄을 발사해 탄막을 이루는 방법도 떠올렸는데 이 또한 허점은 존재했습니다. 바로 비행기의 하부였죠. 폭격기는 기체 특성상 고도 10km에 근접하는 매우 높은 고도로 비행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독일의 요격기들은 죄다 아래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후방이나 상부와 같이 기관총이 많은 곳을 노릴 이유가 전혀 없었고 취약점인 하부를 노리면 그만이었습니다. 미국은 또다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죠. 폭격기가 아랫방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단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아랫방향으로 기관총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랫방향으로 총을 쏘게 되면 사수가 도대체 어떤 자세로 사격해야 할지도 의문이죠. 결국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오늘의 주인공 볼터렛이 등장합니다. 폭격기의 아랫방향을 모두 공격할 수 있는 둥근 모양의 괴상한 포탑이죠. 이로써 B-27에는 2정의 기관총이 더 추가되어 총 13정의 기관총이 달리게 됩니다. B-17을 기준으로 볼터렛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먼저 2정의 M2 중기관총이 있고 기관총당 250발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한 명이 탑승해 조종하는 형태이며 좌우로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상하로는 180도까지 가능하죠. 볼터렛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작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시가 아니라면 볼터렛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습니다. 폭격기 내부에 다른 승무원과 함께 있다가 적의 요격기가 다가오면 그때 볼터렛에 탑승하게 됩니다. 기체 바닥에 있는 문을 열고 볼터렛에 탑승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공간은 매우 좁았는데요. 작전거리나 폭장량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크기와 무게를 줄인 결과입니다.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 키가 큰 장병이라면 탑승할 수가 없었고, 탑승하더라도 매우 괴상한 자세로 앉아야 했습니다. 마치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이 웅크려서 몸을 집어넣어야만 했죠. 이렇듯 눕는 듯이 앉아서 탑승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수의 시선은 정중앙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가 총과 탄약 등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수가 정중앙으로 적을 볼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내부에 설치된 잠만경을 이용해 적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적을 확인하면 레버를 돌려가며 볼터렛을 회전시키고 적기를 조준하는 방식이죠. 이것만 본다면 그냥 불편하게 앉아 사격하는 포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볼터렛은 다른 포탑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공포와 위험도 측면에서 말이죠. 일단 볼터렛에 사수가 탑승하면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볼터렛이 회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또 기체가 흔들리거나 충격이 발생하면 문이 갑자기 열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문을 잠그는 순간부터 기체와 볼터렛은 격리됩니다. 보통의 사수들은 뒤를 돌아보면 또 다른 사수가 보이고 저 멀리 조종사대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쉽게 전시 상황을 공유받을 수 있으며 주위에 생사를 함께 나누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큰 의지가 되곤 합니다. 반면 볼터렛 사수는 굳건하게 닫혀있는 철문 때문에 내부의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급박한 전투 상황에서 볼터렛 사수는 우리가 안전한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또 승무원들이 얼마나 다쳤는지도 알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전투 중 자신이 다쳤다고 한들 동료들에게 알리기도 힘들었죠. 이 보직이 공포스러운 이유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터렛이 하단에 달려있으며 유리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 높이가 고스란히 체감됩니다. 자신을 지탱해주는 것은 단지 유리와 철판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아주 튼튼한 유리였겠지만 고소공포증을 유발하기에는 아주 충분합니다.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얇디얇은 유리장 위에 누워 자신을 죽이러 오는 수많은 유격기를 향해 총을 난사하는 기분은 볼터렛 사수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공포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섭기만 한 거라면 어떻게든 꾹 참고 넘길 수 있겠지만 이 볼터렛은 실제로 엄청나게 위험했습니다. 먼저 사수가 타 있는 볼터렛은 매우 돌출되어 있는데요. 물론 동체 상단에 있는 포탑도 일부 돌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볼터렛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체에서 튀어나와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피격당할 확률도 높아지죠. 또 문제는 볼터렛의 위치인데 상단의 포탑은 적에게 피격당하면 사수가 조금 다쳐도 동체 내부로 피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달린 볼터렛은 공격당했을 때 도망칠 수도 없고 터렛이 파괴된다면 땅으로 추락해버립니다. 공격당하면 위로 도망가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볼터렛은 적과 교전하면서 회전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볼터렛의 입구와 동체의 입구가 어긋납니다. 만약 볼터렛에 문제가 생기면 두 개의 입구가 일치하도록 터렛을 회전시키고 이후 잠긴 문을 열고 빠져나가야 합니다. 평상시야 이 과정에 무리가 없겠지만 총을 몇 번 맞아 레일이 고장이라도 난다면 문이 안 열리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럼 B-17이 착륙할 때까지 갇혀 있어야 하죠. 이런 문제가 실제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로 정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작전 도중 볼터렛의 레일이 고장났고 피해가 심각해 기지로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수는 볼터렛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기지에 도착해 활주로에 착륙하려고 하는 순간 랜딩 기어가 고장났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랜딩 기어란 숨겨진 바퀴를 꺼내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이 랜딩 기어를 하늘에서 고쳐보려고 시도했지만 연료는 바닥나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바퀴를 이용하지 않고 착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볼터렛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착륙과 동시에 목숨을 잃게 되죠. 조종사도 다수의 승무원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비롯해 볼터렛의 사망사고는 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지만 이때는 볼터렛이 없다면 하부의 방어를 책임질 수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장착한 비운의 무기이자 공포의 보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볼터렛에 탑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타야 하는 무기였습니다. 현재는 그 어떤 폭격기에도 볼터렛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험성에 비해 효과가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누구도 타고 싶지 않았던 공포의 무기, 볼터렛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